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 불편은 없었지만 이번 주 중 서울 지하철 대부분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이 관건인데 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10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직원 성추행 혐의로 정직 징계 후 복귀한 광진문화재단 사장을 성추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중랑구 면목 유수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 육아 관련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에 소방서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경 인사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나 17명이 대피하고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지역의 문화계 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후 지난 8월 복귀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사장의 복귀로 인한 고통이 크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광진문화재단 사장 A씨가 지역 문화계 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업무를 논하는 자리에서 대여섯 차례 피해자의 무릎과 팔을 만졌다는 것, 서울시 인권담당관 조사 결과 성추행으로 인정됐고 A씨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후 A씨는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공공기관의 장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인정 시 해당 가해자를 해임하거나 해임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기관에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해임이나 파면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죠. 업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광진 지역 시민단체 역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이달 20일까지 A씨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광진문화재단 현 사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10월 20일까지 현 사장의 결심을 요구합니다. 위 기한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사태를 국민에게 폭넓게 알리는 홍보전과 서명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또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큰 만큼 앞으로 지역에서 만나거나 부딪힐 일이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실제 최근에 열린 지역 축제에 피해자가 초대받았지만 A씨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지난달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원을 비롯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였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검찰에서 증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소가 될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것인 만큼 자체 징계가 부족했다는 문매를 맞을 것이고 설사 기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징계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갔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 면목 유수지에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는 무산됐지만 구는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건립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구가 오는 11월까지 면목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엔 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체 규모는 이제 13,40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산 문제로 이게 한꺼번에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건립이 뭐 단계별로 해서 제정되는 한 이제 먼저 선 건립을 뭐 2개층을 먼저 하거나 빠르면 2022년 착공 예정으로 1층의 판매 시설은 존치하면서 판매 시설 상부 공간을 활용해 추가 3층 이내의 규모로 증축할 예정. 면목 유수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는 무산됐지만 1,50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도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맡기고 중앙투자심사를 또 의뢰를 하면 이제 그 기간이 거의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된 후에 이제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기한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결과 판매시설 존치와 공공시설 복합 개발을 희망하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던 가운데 군은 이달 말 주민 설명회를 열어 면목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모을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소방서가 없는 서울의 유일한 자치구, 바로 금천구 얘기입니다. 최근 부지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 가림판은 도화지, 소방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화가가 돼 그 위에 색을 입힙니다. 가림판이 맡고 있는 곳은 금천소방서 건립부지. 금천구 주민 안전을 기원하고 차질 없는 소방서 건립을 응원하고자 진행된 벽화 그리기 행사입니다. 금천소방서 신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현재는 기존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공청회를 13번 개최해가지고요. 지금 올 10월 말경에 시공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약 3,000제곱미터 부지에 금천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화학차와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장비 배치가 가능해져 소방서가 완공되면 출동 지연 등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천구에는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특수 소방장비는 구로소방서에서 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센터에서는 특수차를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119 구조라든지 화재라든지 구급 서비스가 훨씬 폭이 넓게 되는 거죠. 예. 소방서가 없는 서울의 유일한 자치구였던 금천구. 오는 2021년 금천구민들도 향상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개최지의 강점을 살린 서울시가 24년 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100번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자들이 7일 동안 펼쳐진 성대한 체육잔치의 마무리를 함께 축하합니다. 대회 종합 우승은 개최지인 서울시. 종합점수 77,331점으로 경기도를 만점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24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3위는 경상북도가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발자취로 평가했습니다. 다가오는 2032년 남과 북이 평양에서 만나고 우리 민족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길을 가는 꿈 역시 성화의 불꽃을 따라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역대 최초로 전국 2,019km를 뛴 성화 봉송과 올림픽 규모의 개막식, 여기에 7,77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한 전국체육대회. 모두 47개 종목에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풍성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세계 신기록 2개와 한국 신기록 8개, 대회 신기록 99개를 포함해 타이 기록까지 133개의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대회 MVP는 5관왕에 오른 한국 경영의 간판 주자 김서영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저도 이번 체전 5관왕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가는 길이란 주제로 스트리트 댄서들의 무대와 함께 막을 내린 전국체육대회. 내년 101번째 대회는 경상북도에서 치러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올해 베트남은 투자하기 좋은 국가 8위로 선정됐습니다. 경제 안전성 등을 인정받은 겁니다. 용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는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총 투자 유치 규모만 8억 9천만 달러입니다. 베트남 중부 빈딘성 투자 설명회입니다. 투자 분야는 부동산과 관광, 농수산업과 의료보건,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입니다. 7지역은 빈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들에서 투자를 하면 법인세, 수주립세 등등 우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투자 시 소유권 문제와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 투자를 해도 제가 100% 오너십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100%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 먼저 빈딩성을 먼저 오셔야 되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이제 기한이나 개념이 좀 있어요. 빈딘성이 투자할 때 유리한 점이 뭐고? 빈딩성 내에서 8개의 산업 단지와 60개 산업 구역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수도, 우편, 통신 부족함이 없으며 모든 인프라는 지금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오는 12월에 국내 기업 투자 실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투자도 우리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서도 우리한테로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내년 1월쯤 가서 한배 컨퍼런스도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중부 해안에 위치한 빈딘성, 국제무역항구와 기찻길,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연결되는 국도 등이 있는 교통의 요지로 내년 1월엔 국내 직항 노선도 취항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노원구가 어르신 삶의 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춘 카페 개관에 이어 경로의 달 기념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쾌한 합주가 강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구성진 노랫가락에 어깨춤은 절로나고 박수 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노원 실버악단. 풀어못 자는 실력에 행사 분위기는 뜨거워집니다. 한바탕 놀이마당이 끝난 후에는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섰던 어르신을 위한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반찬 배달 중인 어르신부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까지 사연은 다양합니다. 봉사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보존되고 또 남에게 베푼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그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노원구가 어르신 복지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노인 전용 공간인 월계 청춘 카페 개관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원 50플러스 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의 달을 맞아 문화 공연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노원구에 100세 어르신 몇 명? 38명 사세요. 또 5월 달에 경로의 어버이날이니까 그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렇게 좁은 데 말고 넓은 데서 수천 명 모셔놓고. 현재 노원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노인은 7만여 명. 구는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질 돌봄 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종로구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술집 손님 4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소방대원 1명이 화재 진압 도중 건물 2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술집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며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요리 도중 식용유에 붙은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강남구 개포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안에 있던 주민 5명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히터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외벽과 실외기 등을 태우며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 있던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30분쯤 강서구 가양대교 도로 인근에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마취총으로 사살된 뒤 포획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인천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와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인계해 갔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지난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과 서울시, 국토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발표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지역 정치권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 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종로구보다도 은평이나 고양시, 특히 통일로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노력을 했고요. 서울시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타 심사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통일로의 교통 분산 효과가 과소 측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과의 중복 논란은 목적과 환경이 유사한 위례 신사선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어느 정도 이제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에는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서북부 연장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이 신분당선 이 서북부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일부 노선의 경우 예타 면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만큼 경제성보다는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면에서 오히려 서북부선이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위례선은 통과가 되고 이쪽은 안 됐다는 것은 강북과 강남의 차별이다. 현재 강남역에서 용산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은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주택가에 자치회관 별관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택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해당 건물만 남게 되자 이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은동 주택가에 자리한 한 건물. 이곳은 홍은일동 자치회관 별관으로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덕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데다 인근 주택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회원 수는 10여 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수입이 160만 원 정도로 인건비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년 약 440만 원의 재경비를 뺀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뭐 장사는 아니지만 수강료는 160만 원에 한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하는 수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치회관을 뺀 옆 어린이집 건물까지 홍은 13구역 재개발에 묶여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상태. 자치회관 건물만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상태로 공사가 시작된다면
공사장 경계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이용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서 이주가 되고 나면은 현격하게 이용률이 저조할 뿐더러 또 재개발이 다 된 뒤에도 나홀로 건물이 돼가지고 아주 흉물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회관 건물까지 재개발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일각에선 해당 지역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데서 뭐 어떤 걸 할 건가? 이 건물을 무슨 뭐 할 거예요? 저 별보기 애들 체험활동 해도 좋잖아요. 그냥 아파트가 그냥 다 들어서는 거거든. 그런 것도 아이가 하시기 맨날 많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홍은 13구역의 80%가 이주를 마친 상태. 재개발 지역에 나홀로 남게 될 해당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동구가 종이팩 교환 추가 보상 사업을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우유팩이나 종이팩을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종이팩 1kg당 두루마리 화장지 1개와 1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환할 종이팩의 내용물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사업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연중 계속 진행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주거침입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관악구와 광진구, 동작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여성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은 곳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성범죄자는 배달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현재 뜨겁습니다. 5년간 서울의 주거침입 성범죄만 300여 건. 범죄율을 낮추는 것만큼 주민 불안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